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19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기, 즉 드로잉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드로잉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2차원적인 형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기 도구는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필, 그 다음에 프리핸드,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세워진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다각형,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호에 관련된 명령어들 아이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어떤 그 2차원 형상들은 기본 트레이의 요소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어떤 수치값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면의 수를 우리가 조정해서 변경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케치업 화면을 우리가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기 도구, 즉 드로잉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선 저희가 이제 그 프린시펄, 즉 기본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러분들이 복습을 면밀하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여기 두 번째, 지금 수평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두 번째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기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선입니다. 선의 단축키는 라인, 즉 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연필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려주게 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꼭 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가 있는데, 축을 따라가지 않고 그려주시게 되면 때로는 뭐 이렇게 뭐 위쪽 방향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축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인으로 이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도형, 이렇게 이 상태에서 ESC 눌러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Z 방향으로 점이 찍혀서 이런 식의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랬을 때는 이제 같은 축상에 없기 때문에, 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인을 그리실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만일에 이제 축을 따라서 이제 그리는 것은 이제 정형화된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좀 자유로운 형상들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그냥 여기 있는 직사각형, 즉 단축키는 R이거든요. R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있는 L 라인을 이용해서 이 면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면상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 면상에서 자유로운 형상들을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막 축이 다른 곳에 이제 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라인을 그릴 때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제 임의로 왼쪽 버튼 눌러 제가 시작점을 찍을게요. 방향을 지시하고요. 위에 보시면 단위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얘가. 그래서 방향을 지정하시고 제가 1000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10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라인 선택을 하고요. 방향을 지정하고 1000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있는 수치 입력창에 1000이라고 입력이 되죠. 그리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1000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Y 방향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500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500 방향으로 가죠.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1000에 500의 삼각형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연필 도구 L 시작점 찍고요. 방향을 지시하고 1000 그리고 엔터. 자, 방향을 지정하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하는데 클릭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향만 지정하시고 500
엔터,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수치값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L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시작점을 한번 딱 찍으시고요. 이번에는 그 Shift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M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각갈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꺽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M자 옆에 있는 여기 꺽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요때 500, 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X축으로 500만큼 가고 Y축으로 500, 그 다음에 Z축으로는 0만큼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입력하게 되시면 이런 사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선택 툴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쓰여지는 방법은 아니에요. 선택해서 지우고요.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Z 이거 다 지우시고 Shift Z 누르시면 이렇게 X, Y, Z의 축을 이렇게 화면 중간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리려면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를 찍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M자 옆에 갈로를 이렇게 넣고요. 제가 이번에는 1000, 0을 입력할게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스페이스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치수를 이용해서 한번 재볼게요. 제가 클릭해 보면 1000이죠.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클릭해서 옆에 당겨 보시면 X와 Y 방향으로 이렇게 1000에 1000 되는 점을 이렇게 찾아서 이 점을 찾아서 사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L 라인을 바꿔주고요. 교차점 찍고요. 다시 Shift 눌러서 M자 옆에 갈로를 누르고 1000, 1000을 해볼게요. 그럼 X, Y, Z 값이 다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엔터 입력하게 되시면 그리고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사선이.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치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은요, 이렇게 서 있는 높이까지, 그러니까 가로 X 방향으로 1000, Y 방향으로 1000인데 서 있는 높이, 라인으로 해서 이어 볼까요? 이렇게 이어 보시면 이런 서 있는 높이의 어떤 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라인의 기능이고요. 라인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선을 긋는 방법도 있지만 면을 구분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L을 입력해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클릭해 주시면 얘네들이 이제 중간점이라든지 직교점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거든요. 클릭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로 이용해서 선택 도구로 바꾼 다음에 눌러 보시면 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면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선도 분리되어지게 되죠. 여기 눌러 보시면, 그죠? 그래서 딜레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 얘만 이렇게 따로 삭제가 되어지고, 다시 L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이 라인 툴, 즉 선 도구는 선을 구분하거나 분리하거나 면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점과 중간점을 이어서 선을 이용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중간선을 선택해서 무브,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구체적으로는 클릭해서요, Z방향,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 보면 청색 점선이 나타나요. 이게 Z방향이거든요.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면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세워진 어떤 접혀진 어떤 형상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리핸드인데요. 프리핸드는 말 그대로 얘를 선택해서 단축키는 없어요. 선택해 주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누른 상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다가 근거리에서 왼쪽 버튼을 놓아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다가 좀 원거리에서 놓아 주시면 그대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움직여 주시다가 근거리에서 놓아 주시면 딱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면서 닫혀진 도형을 만들어 준다. 이 프리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어떤 뭐 연못의 형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뭐 큰 어떤 빈도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 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회전된 세워진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일반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시작점을 찍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치수창에 이제 x와 y의 어떤 값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0, 50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1000,500, 여기 있는 수치 입력창을 잘 봐주세요. 자, 1000, 다시 시작점 찍고요. 단축키는 R입니다, 여러분들. R. 렉탱글 할 때 R이고요. 1000, 500 이렇게 주시고 엔터 치게 되면 요런 가로 1000에 세로 500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치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1000에 500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 R을 입력하게 되면은요, 현재 보시면 이 뷰에 따라서 사각형이 달리 그려지게 되는데, X와 Y축이 많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진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휠 마우스의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궤도 도구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청색 축하고 녹색 축이나 X축, 특히나 X축하고 이 청색 축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축에 따라서 세워지는 어떤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녹색 축하고 청색 축이 많이 보이잖아요.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대보시면 어때요? 그 뷰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여지는 축의 어떤 뷰에 따라서 우리가 사각형을 달리 누워 있거나 세워진 사각형을 달리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없었던 기능인데, 최근 버전 들어서 이제 새로 생긴 게 바로 이제 회전된 직사각형인데요. 원래는 굳이 이제 회전된 직사각형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뷰를 돌려가면서 이제 세워진 도형을 사각형을 그리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회전된 직사각형입니다. 얘를 눌러 줄게요. 그럼 이렇게 각도가 뜨죠, 여러분들. 각도기가 뜨는데요. 시작점을 찍고요. 먼저 이제 직사각형의 밑변, 예를 들어서 지금 길이 값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밑변을 제가 1000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어떻게 밑변이 1000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죠? 그죠? 그럼 위에서 보시면 너비와 각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비 값을 저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주고, 45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45는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엔터를 입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500의 각도가 45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점 찍고, 자, 방향을 지정하고요. 방향을 지정하고, 길이 값은 제가 500으로 요번엔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자, 이번에는 1000, 30이라고 줄게요. 각도는 30, 너비는 1000. 엔터 입력해 주시면 이러한 회전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화면 좀 정리하고 갈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컨트롤 A,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축을 다시 화면의 중간으로 정렬하고 싶으시면 Shift Z 눌러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여기 있는 원을 한번 해볼 텐데, 원의 단축키는 C예요. C. C를 입력해 보시면 여기에 단위의 측면 24라고 되어 있는데, 원은 24개의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 중심점을 찍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반경이라고 뜨게 되는데, 이게 반지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1000이라고 입력하게 되고, 엔터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1000이니까 지름은 2000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름은 2000. 여기 제가 이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겉에를 클릭하고 빼냈는데요. DIA라고 해가지고 200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 폴리곤, 이게 다각형도 동일해요. 얘는 단축키가 없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단위의 측면이라고 뜨는데 얘는 24개가 아니라 6개로 뜨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24로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입력해 보면 얘도 원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동일하게 중심점 찍고요. 반경 똑같이 뜨죠. 반경을 제가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얘랑 스페이스바 누르고 원으로 그린 거랑 지금 현재 이 다각형으로 그린 거랑 똑같은 형상이 만들어져요. 요때 여기 있는 밀고 당기기 알파벳 P인데요. 단축키는 면을 클릭해서 올려 보시면 얘도 ESC 여기 면을 클릭해서 올려 보시면 동일하게 돌출이 되는데 차이점이 나타나죠. 스페이스바. 원으로 그린 것은 같은 24면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표면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매끈하죠. 그런데 이 다각형의 24면체로 그려진 이 도형은 2차원상에서는 원으로 보였지만은 돌출을 시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선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면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게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원과 이 다각형은 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제가 다시 한번 C를 입력해 보고요. 알파벳 C. 측면값이 24로 되어 있지만 제가 6으로 바꿔 볼게요. 엔터. 그럼 6면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중심점 찍고 제가 뭐 임의로 한 500 정도 주고요. 반경을. 그리고 나서 밀고 당기 알파벳 P라 그랬죠. 얘가 클릭해서 옮겨보면 올려보면 표면이 매끈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표면이 매끈해요. 요번에는 폴리곤 다각형, 얘는 측면을 다시 6으로 주고요. 엔터. 그리고 중심점 찍고 500. 자, 그리고 나서 밀고 당기기 P죠.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동일한 어떤 육면체인데 어떻게 돼? 얘는 매끈하고 얘는 각이져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다각형을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결과물 밀고 당기기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틀려지더라. 매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매끈하게 돼버리면 이렇게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밀고 당기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 마우스를 여기 대보시면은 여기 금지 표시가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매끈한 부분을 수정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기에 가보시면은요, 숨겨진 형상이라고 있어요. 자, 히든 지오메트리라고 보통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히든 지오메트리. 이 숨겨진 형상을 눌러보면 여기 점선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밀고 당기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보기에 가서 숨겨진 형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끈한 상태에서도 이 다각형에서의 형상처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직사각형 그려놓고요. 시작점 찍어서 1000, 500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1000에 500짜리 사각형을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얘를 보시면 얘는 호죠. 중앙에서 두 개의 점의 호를 그립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클릭하고 여기 중앙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여기에서 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앙점, 끝점, 마우스 움직여 주셔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는요, 두 개의 점을 이용하는, 두 개의 끝점을 이용하는 건데, 단축키는 A예요. A 누르시면 이렇게 가고요.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처음, 옛날 그 스케치업에서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할게요. 두 개의 끝점을 입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가 돌출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돌출부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출을 좀 시켜 놓으시고 방향을 지정하시고, 이게 그 길이가 500이었으니까 제가 250이라는 반경 돌출부 값을 주고요. 250. 그리고 엔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250의 반지름을 가진 홀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릭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여 주시고 500, 얘는 반지름이 500 되겠죠?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현재는 이게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면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알파벳 E, 지우개를 이용해서 얘를 지워주시면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알파벳 P를 눌러서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얘는 세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 점을 이용하는 건데 동일하게 제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폴리곤을 이용할까요? 다각형을 이용해서요. 현재 6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이고 제가 다른 버튼이 눌러져 있어 가지고 폴리곤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육면체를 대충 그렸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세 점을 이용해서요. 클릭하면 세 점을 잇는 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파이인데요. 파이는 얘랑 같아요. 얘랑 같은 건데 뭐냐면은 파이를 이용해 주시면은요. 중간점 찍고 끝점 찍고 이렇게 홀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얘는 이제 선만 만들어졌었는데 물론 이제 얘가 폐합되면 면이 같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렇게 면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빈 공간에 한번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요 파이는 이렇게 면을 같이 만들어줘요. 즉 이 선을 같이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클릭해서 이렇게 홀을 만들어 주잖아요. 밑에 선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면을 같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서클이 됐든 제가 원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 볼게요. 지금 제가 C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렸지만 측면이 6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해져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여기 있는 테두리를 한번 제가 클릭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트레이에서 요소 정보를 눌러 주시면은요. 이 원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기본적으로 레이어라는 것과 반경, 그 다음에 조각, 둘레 이렇게 뜨게 되는데 반경이 지금 제가 임의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277로 나오는데 제가 얘를 300으로 바꿔주시면 정확한 300의 또 원으로 바뀌게 되고 조각이 6개지만 제가 24로 바꾸게 되면 다시 이런 어떤 24개의 면수의 원으로 바뀌게 되는 정보를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이 아니라 면을 딱 클릭해 보면요. 면에 대한 어떤 그 면적값도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얘를 딱 눌러 주시면 해당 면의 어떤 페인트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색상이 바뀌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편집을 눌러 주시면은 뭐 그 색상의 다양한 색상이라든지 텍스처도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여러분들이 또 적용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기 도구는 요소 정보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기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 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